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오상도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포, 문무, 양남, 외동시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준하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녹음이 묵성해진 대종천 강변을 보며 산과 광, 바다로 모일 캠핑족들의 건전한 캠핑 문화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국민은 갈 곳이 없는 코로나 시대를 견뎌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선언 등으로 수많은 국민은 여가 생활에 제약받았고 해외여행의 수요는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국내 여행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풍선 효과로 늘어난 것이 캠핑 인구였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언택트 레저 활동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의 강점으로 차박 캠핑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하고 캠핑 산업의 규모도 6조 3천억 대를 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캠핑 인구는 국내 관광 산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캠핑 인구에 비해 캠핑 인프라 부족 및 캠핑자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노지나 차박 캠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실정을 보며 문무, 대학면, 대종천이나 삼내면, 동창천, 해마다 캠핑족들의 서리기와 오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천법으로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행정 지도나 위반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처분 등이 없어 야행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로 인해 매년 여름이면 대종천이나 동창천 인근의 주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감내하여야 합니다. 캠핑역이 단역한 이후 깨진 술병과 다 쓴 부탄가스통이 남은 강변을 보면 인근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캠핑 문화 정착과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안전한 차박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노지나 차박 캠핑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 명령으로 인식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지도 개선 사례로 기장군은 해안가에서 불법 차박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려 한 달 만에 337건을 적발을 했고 포항시는 형상한 일부 구간을 낚시, 야영, 취사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지 구역을 안내하고 CCTV 감시와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단속 시행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정적 지도 관리와 더불어 지역 내에 새로운 캠핑장을 마련하고 기존 캠핑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6개월 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캠핑 장려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캠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관광지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청도 우문댐 하류보에 조성된 유원지와 영천 인구광면 공원처럼 우리 경주시도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일부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불법 차박 등 불법 행위를 엄격 단속하여 올바른 캠핑 문화 독려와 캠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한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준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황성동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유림 지하차도의 평면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림 지하차도가 있는 강변로는 형산강의 물줄기를 따라 경주시 탑동 나정교에서 천북면 신당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9.91km의 왕복 4차로입니다. 경주 IC에서 시내권을 연결하는 강변로는 경주시 사통발달 교통망의 주축으로 보아야 할 만큼 중요한 도로이고 그 관문과도 같은 곳에 유림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유림 지하차도의 일일 교통량은 27,460세대로 도심 내에서 이용량이 많은 지하도입니다. 유림 지하차도가 있는 황성동은 경주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곳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1398세대, 거주 인구는 25,267명입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 세대수로 볼 때 유림 지하차도는 교통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차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하차도임에도 강우시 형산강 범람으로 인해 유림 지하차도 상습 침수로 주민들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림 지하차도의 최근 3년간 호우 및 침수로 인한 통행 제한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장마철인 7월에서 9월에 반복되었고 평균 통행 제한 시간은 10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통통제로 인하여 이편한 아파트 정문에서 황성동 내의 아파트와 골목길로 우회하는 많은 차량 때문에 황성동 일대는 차량과 사람이 엉키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회하는 차량의 발생으로 우리 황성동 아이들 보행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마다 기존의 좁은 인도에 우회하는 차들 때문에 더욱 좁아진 통행로로 등교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한 달 남짓한 장마 기간에 크고 작은 태풍으로 쉴 틈 없이 여름철을 보내며 황성동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유림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이 완료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랜 황성동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사업에 지난 2021년 6월 2억을 들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0원 중 2022년에 15억, 올해 10억, 총 25억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유림 지하차도의 구조 개선 사업으로 수해 인구를 예상해 본다면 황성동을 중심으로 인접한 용광동과 현곡면의 주민 73,207명을 수해도는 경주시 전체 주민의 29.4%입니다. 향후 제2금장교 건설 준공으로 유림 지하차도의 통행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시급한 상황임에도 사업이 연기되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강력하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마다 태풍은 올 것이고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노후는 언제든지 발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준하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내로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는 시민들이 태풍과 장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입니다. 회의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의정소방대 지원조례안 등 4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 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 체납 등 목록 3건을 삭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북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건천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경주시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장애인 가족 공립복합 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심신수련을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 제공으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 청군군 산 30-92번지에 연구시설물을 건립하고자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로 합의하고 경상북도지사와 시유지 사용 요청의 들어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2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제외하고 위탁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천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천 119 안전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정상 청사 신축이 필요하고 건천 서면 산내의 소방 대사물 및 인구 정화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우리시 공유재산 천포리 1118-17번지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로 합의하고 경상북도지사의 시유지 사용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산업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호 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전 세일제에 기여하고 경주시와 트레비시가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천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황성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발생되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황성공원의 공원 기능을 분리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상위 계획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정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황성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한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경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조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영입니다. 동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첫 번째 목록인 미디어 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 체납은 신라 테마 미디어 아트 전시관 구축을 통하여 경주 문화관광자원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은 폐역이 된 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세 번째 목록인 서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은 폐역이 된 서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네 번째 목록인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진흥과 건강정지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디어 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 체납 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결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예산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예산 현액보다
세입 결산액이 224억 원이 더 많으며 이는 예산 편성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세입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결산상 잉여금이 예산 현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2월금이 예산 현액의 16.3%로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 편성된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지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추진이 미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2월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율이 저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가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미수납액의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도 결산 시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부분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액 중 대부분은 예치금이고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금을 관행적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용은 미미하므로 기금의 폐지 및 통합을 통해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2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올해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일반 예산 집행하듯이 이율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과 지표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하였거나 지표 설정이 적절하더라도 목표 설정이 부적절하여 성과 지표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성과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의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은 미결산 계정으로 전 부수에 걸쳐 과거부터 기완공된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자산 재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의 감가상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재 경주시 자산의 가치가 부풀려져 재정 운영 결과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통하여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상 성과지표, 결산검사의견서상 수치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 등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의회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임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우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정성용 의원님, 김소연 의원님, 이라구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주동률 의원님 이상 9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종호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성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호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성영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동애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순으로 총 2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도, 근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 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준하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연도별 민간 보조금의 현황을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21년도 58억 5,200만 원, 2022년도 92억 2천만 원, 2023년 1회 추경까지 97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는 2021년 21억 6,100만 원, 2022년 34억 9,500만 원, 23년 1회 추경까지 29억 9,800만 원입니다.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는 2021년 16억 2,700만 원, 2022년 18억 1,700만 원,
2023년 1회 추경까지 22억 3,600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득이한 인상은 이해되지만 언론계와 민간단체의 신규 행사와 사업 등은 보조금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어 기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있으나 감사 기능은 없고 대부분이 해당 과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만 확인하고 지속적 지원을 해오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관실 자료만 보더라도 체계적 보조금 지급에 관한 감사는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등의 내부 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면 감사할 일이 없으니 아무런 통제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행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등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통제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평가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 시내 폐출도 및 폐역사 부지의 조기 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하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민원과 수건 사업이었던 폐출도 일부 구간의 신속한 철거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협조해 주신 국가철도공단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폐출도 부지 현황 및 사업비 추정 내용을 보면 동해남부선 경주 역사부지 884억 9,100만 원을 비롯한 12개 역사 부지 1,382억 원과 폐슬로 토지 매입비 174억 9,400만 원, 중앙선은 서경주역을 비롯한 5개 역사 부지 549억 6,700만 원과 폐슬로 토지 매입비 78억 8,900만 원, 총 2,185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현재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소요되지만 경주 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주 역사부지, 서경주 역사부지 그리고 시민 불편이 많은 지역의 폐슬로는 조기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매각에 대한 태도 변화도 마땅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포항시는 포항역사부지를 매입하여 민간 사업자가 주상복합개발 사업으로, 안동시는 문화관광타운으로, 문경시는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휴게음식점으로 폐역사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슬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거린웨이 및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 공모로 임대 또는 매입 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채와 지방채가 전혀 없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타당성 용역 및 투용자 심사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거쳐 연부 계약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선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매입 후 활용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애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애 의원님께서 우리 시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보조금은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예년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횡령이나 사적 사용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 내역, 영수증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받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선정, 예산 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유사 증복 여부, 효율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체계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 및 정부에서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보조금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완료 후 실시하고 있는 사업 평가를 내시로 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앞으로 보조금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방법과 증빙 서류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집행 내역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월 지방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보조금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사업 종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에는 매년 사회적 이슈, 감사 제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서 인지한 부정부패 사항에 대해 별도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를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중에 특정 분야를 정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감사한 기관 정기감사,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감사가 겹쳐서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폐선 및 폐역사 부지의 조기 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폐선으로 인해서 총 80.3km의 폐선과 17개소의 폐역이 발생되어 폐철도 부지에 대한 개발 및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2020년부터 전체 폐철도 및 폐역사 부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분야별 자문회의, 시의회 보고, 읍면 등 설문조사 등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4월 문화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7개 폐역사 중 경주역과 서경주역을 포함한 지역 거점 7개 역사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안강역사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북경주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모하역을 포함한 9개 역사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역 부지 중에 경주 도심 지역에 위치한 경주역과 서경주역 부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매입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투자 시장 등 필요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역들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후에 경주역 부지에는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기영지역 부지에는 공공청사, 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기영지역 부지 중 일부는 2023년 6월 2일 최종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에 대해서 행정복합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한 원스톱 문화복지센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 부지는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심 구간은 그린웨이를, 비도심 구간은 자전거 도로, 산책로, 주민 편의시설 등 주민 의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활용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 황성 구간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숲과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여 도심의 공원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행로와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의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폐철도 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며 행정 절차 및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폐철도 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우리 시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속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침체된 도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철도 부지 개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애 의원님. 시장님, 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답변에 경주 역사부지에 공공청사를 입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공공청사라는 것은 지금 경주시의 여건상으로 봐서 경주시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주시청 시의회 시의회 지금 그거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공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시청과 경주시의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준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회계 기준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 주민 등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회계 책임성과 재정 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관 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 시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 시의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 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 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 완료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 처리 결과를 집계 관리하는 미결산 교정 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 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표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 계상되어 있고 신축이나 설치 공사를 한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 분류 착오로 지출 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 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 시의 재정상태표상 자산 과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운용표상 재정운용 결과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 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 시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직부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우리 시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잘못된 회계 처리나 자산 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 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지난 4월 실시된 우리시 결산감사에서 회계 전문가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살려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7조 5,066억 원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66%인 5조 원 정도이며 주민 편의시설 19%, 유동자산 10%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88건의 건설 중인 자산 또한 대부분이 사회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로서 준공 또는 취적 전에 실시하는 경우 이 호조 시스템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준공이 되거나 자산 취득이 완료가 되면은 자산 또는 비용으로 준공 처리를 하여야 하나 처리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복식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잦은 교체, 직제 개편, 시스템 변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자산 분류상의 오류는 고의가 아니라 담당자들이 업무 미숙 또 시스템 미비로 생긴 문제입니다만은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부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하신 388건에 대해서는 실제 완공 여부
공유재산 시스템의 기등록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서 이 호조 시스템에 준공으로 입력 처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려면은 각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의회 승인 일정, 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 관련 통계 작업, 지방재정 공시 일정과 차세대 2호조 시스템의 연동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시간 관계상 당장 수정 반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자산 분류 오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오류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수정 작업을 완료하여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결산 정보가 시민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 과정에서 일부 적절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지 않아서 결산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재무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자산 관련 회계 처리의 경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처리에 대한 상시 감사 및 사후 확인 체계 보완, 공유재산법과 지방회계 규정의 일관성 등이 선행되어야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결산 업무 참여자들의 결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변경된 업무 시스템인 차세대 2호조 시스템의 호환성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은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리 감독 부서의 회계 처리에 대한 상식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주시의 재무결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시장님, 사실은 앞에 그 김동현 의원 질의에 보충질 하려다가 정종문 의원이 이제 회계 관련해가 공제사품 관련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말씀드리면 낫지 싶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산 관리권에서 서경주역, 경주역 그리고 계림권에 그때 삭제할 때 아마 이게 저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뭐 도시개발부에서는 서경주역, 경주역 뭐 정무적으로 빨리 하면 좋다고 우리 올리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도 하다가 바로 삭제했고, 또 근본적으로 회계과에서 저희 전문의 법률건축 회계과에 우리 경주시 회계과 18746 공문에 의하면은 작년 10월 달에 각 부서에다가 이 공유예산 관련해서 행자부나 여러 가지 지침을 낼 때 시의회 공유예산 변경을 낼 때는 반드시 공유예산 심의위원회 거쳐가 최종 자료도 보완서류 하고 공심의 결과 반영 작성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투자 심사 중앙 받아가 그 다음에 공유예산 심의위원회 거쳐서 시의회 내라고 이게 회계과에서 낸 공부, 전 부서에 낸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뭐 경주역이나 서경주역이나 빨리 하려는 의지는 알지만은 경주시 회계과에서 전 부서에 작년 10월 달에 앞으로 경주시에서는 시의회 지적받아 관련 부서를 보니까 공유예산 용역 낼 때는 타당조사하고 다 해가 내라고 했고요, 반드시. 아울러 시의회에서 한번 삭제돼 버리면은 특별하게 내용 변경이 있지 아니하냐 의결일부터 수개월 전에는 못하기 때문에
공유산 시민 낼 때는 시의회 이해관계자 충분한 사전 검토하라고 요 시장님 사인회가 여기 저 회계과가 전부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저희들 큰 틀에서 뭐 빨리 폐철도 사업이라든가 특히 지금 시급한 게 경주역, 서경주역 안각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중앙부에서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유산 변경에서는 이런 절차 좀 거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정무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산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시에서는 공문에 시장 결재가 앞으로 공유산 시에 낼 때는 왜냐하면 도시개발국이나 문화관광은 잘 모르거든요. 그게 의혹은 앞서지만은 회계과에서 앞으로 모든 각국에서는 이 공유산 관련돼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라고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회가 저희 위원들도 고민 끝에 이렇게 뭐 개별 건 들어와서 우리가 보류할 수 있지만은 네 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경주역도 그렇고 서경도 그렇고 타 부서에서도 어느 상임위원회든 간에 공유산 관리 계획에서만큼 이 규칙은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일부 집행부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순서는 좀 땡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오늘 삭제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무부서에서 공유산 재상정이 있거나 할 때는 이런 절차를 회계과에서 작년 10월 7일 날 회계 공문 1874의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숙지해서 좀 했으면 싶은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크게 집행부에서 뭐 시 발전에서 하겠다는 취지는 하지만은 시의회란 거는 법률에서 법령위에서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특히 공유산 관리 계획만큼은 저희 위원들이 절차를 좀 중요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정정문 의원이 또 회계 공유산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김동애 의원 건을 이쪽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가 좀 부수에 그런 절차를 좀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단순히 시의회가 반대가 뭐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자꾸 그런 거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건 시장님 뜻은 아니지만은 저희 문화도시위원들도 그런 얘기들이 좀 섭섭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지대로 뭐 시장님 의지대로 경제 발전에 크게는 협조하겠지만은 세부적으로 공유산만큼은 차후에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한 건 들어오면 저희들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을 가는 법률에 대한 해석, 지방재정법의 해석, 이 부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부서는 하나만 보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게 목록 삭제가 되라는 건 예상도 못하고 그 후에 차후에 제가 법률 관계를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두 법을 다 읽어봐도 어느 절차를 먼저 선행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예.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뭐 일반적인 제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혼선이 좀 있었는 것은 사실은 같습니다만은 우리 이 역사부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역사부는 다른 일반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검토가 되면은 큰 틀에서 이 조기에 좀 매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의 중 조례안, 일반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준하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